앞 순서에서 뭐 기간평가, 컨텐츠 심사에 대해서 설명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미 기간 운영 평가 다 통과하시고 컨텐츠 심사까지 받으셨으면 이제 거의 다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운영단에서는 저희 공단 지부지사와 같이 업무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그리고 절차, 그리고 개정사항 조금 안내드리고 그리고 당부 말씀 이런 순서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일단은 정의가 사업주가 비용을 들여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근거법은 고용보험법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사업주 지원비죠. 요 근거법령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산출은 이제 지금 원격 훈련이니까 다 그 직종별 단가가 아니라 지금 등급별 단가가 있죠. 등급별 단가에 훈련 시간 그리고 요율이나 조정 개수가 올해 도입이 됐는데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전산상에서는 지금 실시 신고할 때 그 비용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숙식비는 해당이 없고 수당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그 훈련비만 받아가시게 될 텐데 제가 뒤에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거나 지금 지부지사와 이제 뭐 비용 신청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다음 순서로 훈련 구분에 대한 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 주체에 따라서 자체 훈련, 위탁 훈련, 자체 플러스 위탁 훈련으로 나뉘는데 지금 그간 상시 과정 심사를 넣을 때 원격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훈련 주체를 자체 플러스 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자체 플러스 위탁에서 자체에 대한 요율과 위탁에 대한 그 원격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요율이 조금 달라지면서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 신고할 때 딱히 오류 사항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과정 인정 신청 넣을 때 위탁 기타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대상에 따라서는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원격 훈련은 거진 다 향상훈련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훈련 방법에 따라서 집체 현장, 원격, 혼합 훈련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요. 훈련생 구분, 훈련 대상에 따라서 자사 근로자, 타사 근로자, 취득 예정자, 채용 예정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는데 구직자가 있지요. 지금 향상에 자사, 타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 취득 예정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양성훈련에는 채용 예정자가 구직자만 있습니다. 조금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수정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 훈련에 대해서는 타사 근로자를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사 근로자 아니면 취득 예정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8월 초부터 약간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던 거를 항공원에서 이제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전산이 바뀔 거거든요. 최근에 HRDN에서 공지사항 올라오신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위탁계약 맺으실 때 실시 사업장에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꼭 수집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전산이 바뀌진 않았는데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관 인증 평가 다 받고 그리고 컨텐츠 심사도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 공단 지부지사, 관할 지부지사에서 또 과정 인증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한을 못 지키는 것들. 이게 절차별로 기한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 신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날이지만 확정자 신고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금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정 인정 신청은 지금 위탁 훈련을 하실 거잖아요. 이제 법에는 7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7일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말에 하루를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일 전에. 근데 그 사이에 공휴일이 또 껴있다면 더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겠죠. 전에는 그 전산상의 이 기한에 대한 그 제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치가 없었죠. 근데 최근에 요구가 많이 있어서 기한 내에 과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게끔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를 당하면 그거 감안해서 다시 신청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시고 저희 소속기관 담당자분들, 지부기관 담당자분들하고 연락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일 전에 과정 인정 신청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뒤에도 뭐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뭐 드리겠지만 지금 과정 인정 신청 때 고려할 사항이 그 강사 1인당 500명 제한이 올 1월 개정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원 넣으실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컨텐츠 심사 받을 때 강사 풀 몇 명까지 되죠? 5명이죠. 그러면 뭐 다른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 달에 그 컨텐츠로 실시 신고할 수 있는 인원이 2,5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과정 인정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시 신고는 그 훈련 시작일 전일까지 하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확정자 신고할 때 지금 대부분 원격 훈련할 때 단위별로 뭐 7월 교육이다 하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 이런 식으로 실시 신고 하시잖아요. 뭐 이게 쭉 가면 괜찮은데 확정자 신고는 훈련 기간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 신고 기한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 30일 이상이면 지금 7일 이내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2월 달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2월 달은 28일, 29일이다 보니까 그 시작일 다음 날까지 확정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뢰 계속 진행해 오다 보니까 착각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신고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꼭 나오거든요. 2월 달에는 그 2월 달에는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기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자 신고는 훈련생 명단에 변동사항이 없어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출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원격이니까 해당이 없고 수료 보고는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승인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비용 신청을 해주시는데 내용은 뒤에 더 추가 설명드리고요. 지금 변경 인정하고 변경 사항 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격 과정에서 변경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목록에 여러 가지 써놨는데 사실 뭐 교재나 장소 변경될 일도 별로 없고 교재가 바뀐다고 한다면 대부분 컨텐츠에 대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 인정이나 변경 사항 신고하실 일은 크게 없으실 텐데 그것도 역시 기한이 다 있습니다. 전날까지 미리미리 이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교재를 입체 훈련 중심으로 해오다 보니까 원격에 대한 내용은 크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비용 환급 신청할 때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조금 속도가 많이 느릴 거예요. 이게 대조하긴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훈련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사실은 작년 전반기까지는 받지를 않고 있었다가 하반기부터 여러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증빙 자료를 받게 되었고 올해 1월 규정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최소 자부담금을 납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훈련비 항목에 아래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한 가지 자료와 수납 확인서를 같이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냐면 그 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 이런 것들은 이제 금액이나 이런 명목은 나와 있는데 이제 세부 회차나 어떤 훈련에 대한 것인지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 확인서를 따로 붙여서 어떤 훈련에 대한 납부 내역인 것인지 같이 붙여달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PPT 상에는 아까 지웠는데 밑에 보면은 증빙 서류는
정부지원금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거냐면 올해 1월 규정 개정이 되면서 그 사업주가 최소 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게 규정상에는 조금 문구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예전에는 표준훈련비라고 했죠. 지금은 지원금 기준 단가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훈련 시간 곱하기 그 승인 단가 그게 표준훈련비잖아요. 거기서 최종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 가령 표준훈련비가 10만 원이다. 근데 최종 정부지원금이 6만 원일 때 자부담금이 4만 원이 되겠죠. 그 금액 이상을 낸 증빙을 내주셔야 돼요. 전에 같았으면 1형이나 2형으로 해가지고 자부담금을 아예 없애버려서 무료교육인 것처럼 운영이 가능했었거든요. 그걸 방지하고자 생긴 규정이고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책정하는 그 수강료와 별개로 그거는 별개고요. 그거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인하됐다가 올랐다가 뭐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별개로 표준 훈련비에서 최종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 가령 표준 훈련비가 10만 원일 때 정부지원금이 최종 정부지원금이 6만 원이다 하면 자부담금이 4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 이상을 냈는지를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들어갔냐면 그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그 요율이 100%에서 90%가 됐어요. 그래서 표준훈련비가 10만 원일 때 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만 원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때 만 원 이상은 냈는지를 증빙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숙식비에 대한 내용은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증빙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지부시사 담당자분들이 보기 좋게 내주시면 지급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참고삼아 예시를 넣어드린 건데요. 계산서를 발급하실 때는 가급적 이렇게 품목에 어떤 회차인지, 어떤 과정에 어떤 회차인지 날짜가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훈련생 명까지 들어가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영수계산서일 때 단박에 인정이 되고요. 네, 계좌이체 내역도 역시 이게 좀 명확하게 보여지면 수납 확인서가 필요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증빙을 해주시면 수납 확인서와 함께 같이 증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납 확인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회차, 어떤 훈련생, 어떤 과정, 금액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납 확인서에는 꼭 한 과정에 대해서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양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보만 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이랑 맞춰주시면 됩니다. 금년 1월에 규정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작년에도 고시가 2번이 바뀌었는데 특히나 올해 1월 달에는 원격 훈련 과정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많이 생겼어요. 아까 앞전에 다 설명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공통법정 훈련에 대한 지원이 아예 중단이 됐고 그리고 직무법정 훈련에 대한 요율이 하향 조정돼서 50%가 됐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일 과정 이게 동일 과정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전산에 잡힐 때는 컨텐츠로 인식을 합니다. 동일 컨텐츠에 대해서 반복 수강을 하게 되면 회계년도 동일 회계년도 1회에 한정해서 지원이 됩니다. 3회부터는 들을 수는 있대 반복 수강 사유서를 내서 들을 수는 있대 지원은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소 자부담금 의무 납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요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지원금 기준금액 빼기 지원 금액은 사업주 실납부 금액보다 작아야 된다. 네, 같거나 작아야 된다. 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원격 훈련 공급 정도에 따른 조정 개수 0.7에서 1.0까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우선 지원 기업에 대한 요율이 90%로 하향 조정됐고 지원 한도 인원도 있죠. 이것도 역시 컨텐츠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시 신고랑
그리고 확장자 신고, 그리고 결과 보고 한 그 데이터를 다 묶어서 인원을 산출을 해요. 전산상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 신고서를 해놓은 게 있다면 나중에 이게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훈련 안 한다 싶으면 바로바로 실질적으로 실시가 안 되는 회차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3,000명 초과, 5,000명 초과가 되면 그 이후에는 요율이 15%가 적용이 돼서 훈련비가 굉장히 많이 깎이게 됩니다. 이게 같이 앞에 있는 최소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엮이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자부담금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90% 요율을 적용받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0,000원만 되면 될 수 있었는데 15%가 적용되면 85,000원을 내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지금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고용부에서 말하기로는 8월 정도에 고시 개정이 될 거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언지를 받지 못했어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 개정 취지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침이 많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겠지만 공통법정훈련과 그리고 이제 일용으로 운영하면서 자부담금을 없애면서 공짜 훈련인 것처럼 인식이 퍼지면서 불필요한 훈련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됐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사업 평가가 좀 낮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정말 많이 깎이게 됐습니다. 그 18년도 예산은 17년도 대비해서 40%가 삭감이 되고 올해 동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꾸려가다 보니까 규정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당부 말씀은 조금 드리면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올해 이 1년에 흘러가는 그 흐름들을 보면 일부 훈련기관들이 다른 목적으로 훈련 사업의 본질과 벗어난 행태로 인해서 재정이 부담이 되고, 이렇게 작년 가을에는 정말 대대적으로 지도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거든요. 이게 서로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사업 취지 목적에 맞게 이제 신규 훈련 기간으로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정말 제대로 과정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올해 이렇게 고시 개정이 되고 제재 규정이 많이 생기면서 훈련 시장이 정말 많이 위축이 됐어요. 이제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정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한 훈련 시장 조성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